뭐 어제 그제 하루하루 계속 네. 상황이 바뀌어서 그거를 또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속 팔로우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번 주는 역시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네. 그 전면전이라고 했다가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?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음. 갈등이 이번 한 주 정말 뭐 거의 최대 이슈긴 네. 했었잖아요.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는 이가혁 기자가 그동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요약을 하고 네. 생략을 하고 이 어제 서천 이 화재 피해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아까 앞서 보셨지만 방문을 예. 했습니다.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연히 겹쳐진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우연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조율이 있었던 건 또 맞고요. 네.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오후 3시에 그 현장에 방문하기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 일정은 엠바고기 때문에 미리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. 네. 사실 암묵적으로는 오후 3시에 간다라고 정해놨었는데 오전 9시 한 43분쯤에 한동훈 위원장이 간다라는 소식이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. 아, 네네.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가는구나. 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양측이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 오후 1시 30분에 방문하자 이렇게 또 조율이 된 겁니다.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뭐 시간 1시간 반 당기는 거란 거는 사실 되게 큰 일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경호,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또 세팅하는 경찰들, 뭐 언론 다 바뀌어야 되는 게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인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. 네. 맞춰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. 또 어제 그 장면이 좀 특이했던 게 어쨌든 한 비대위원장이 좀 일찍 도착해서 그 눈을 맞으면서 네. 한 30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네, 그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에 좀 맞춘 측면이 있다라고 네. 했는데, 즉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민 손을 한동훈 위원장이 잡았다.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. 예.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또 직접 여당 대표니까 영접은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걸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영상 준비된 게 네, 있을까요?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눈발이 날리는데 혼자 저렇게 서 있습니다. 네. 근데 추운 날씨에 30분 먼저 도착해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 이 추운지 뭐 팔짱도 꼈다가 귀가 귀신 빨갛죠, 되게 빨간데 이제 저희도 추우면 손으로 이렇게 귀 감싸잖아요. 그렇죠.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.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는데 현장 영상도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? 네. 이렇게 꾸벅 90도 인사하고 네. 어깨를 툭 치고요. 보이죠? 네. 거의 뭐 저희가 뭐 각도비로 잴 수는 없지만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했고, 그 현장에서 이 화재가 난 현장이 지금 사무총장이 장동혁 의원 지역구거든요. 예. 관련해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장동혁 지역구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름만 딱 부르더라고요. 장동혁 지역구구만. 약간 그렇죠. 이렇게 현역 보스처럼 의원이지만 예. 네, 두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반말을 하는 사이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, 뭐 20년 지기의 두 사람의 관계 좀 짐작이 되는 대목이긴 하죠. 이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이 한동훈 위원장, 이 윤석열 대통령 곁을 지켰습니다. 이날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, 이 민방위복을 입은 한동훈 위원장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검은색 점퍼를 입고 나왔어요. 보통 이 현장에 가면 공무원들은 그 민방위복 주로 입잖아요. 예. 근데 어제는 특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정색 점퍼를 입었는데 여기에 약간 숨겨진 뭐랄까요, 비밀 같은 게 있는데, 네. 저 점퍼가 7년 전 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할 때 즐겨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. 사실 저희도 사무실에 있으면 막 정장 안 입고 그냥 점퍼 입고 뭐 가디건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. 이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 수사팀 검사로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팀장이었잖아요. 네. 이 당시 이제 함께 활동했던 시기를 좀 강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좀 과한 해석이지 않냐 싶은데, 혹시 준비된 사진이 있을까요? 한번 볼까요? 사진 없고 요 영상이니까. 그러면 혹시 저 카메라를 잡아주세요. 또 신효혁 기자가 저를 직접 잡아주세요. 네. 이게 어제 입었던 옷이거든요. 보이시나요? 네. 검정색 점퍼. 혹시 로고가 브랜드가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, 티사 브랜드의 점퍼를 입었고, 제가 저희 DB를 뒤져가지고 특검 당시 입었던 점퍼입니다. 네, 역시나 T사 검정색 점퍼를 즐겨 입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약간 많이 앞서 나간 해석이긴 하지만 오늘 뭐 일부 조선일보 등등에도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
의미한 것 아니냐까지 의미부했는데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긴 해요. 사실 저는 네. 그 수습 기자 때 입었던 점퍼 네. 다 버렸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아름답지 않은 그때 시절이어서. 아름답지 않은 추억이라. 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넘어가죠. 근데 이제 또 어제 올라올 때 네. 우리 기자 같이 대통령 열차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네. 윤 대통령이 먼저 한 위원장에게 같이 타고 가자 해서 한 위원장이 제 자리 뭐 한 자리 남아 있습니까? 네. 뭐 이렇게 물어봤다. 그 대통령은 전용 열차가 있어요. 예. 사실 뭐 소위 뭐 1호 열차, 뭐 1호기처럼 그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올라갈 때는 뭐 함께 타고 올라가자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탈 자리가 있냐? 사실 뭐 자리 많긴 있겠죠. 있겠죠. 네. 네. 있느냐라고 물었고 함께 올라온 겁니다. 음. 서울역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?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 준비됐으면 들어볼까요? 네.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. 이 멘트를 함으로써 아무튼 갈등이 봉합됐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괜찮을까요? 뭐 일단은 서로의 신뢰 정도는 확인을 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 며칠간 이제 양측이 좀 파국으로 치닫는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좀 피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갈등의 원인 자체가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점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원인이라 하면 그렇죠.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과 관련 논란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김경률 위원장 관련 거취 문제인데 비대위원. 네, 비대위원 관련 거취 문제인데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예. 오늘 보니까 그 원희룡 전 장관도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명품백 논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예.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 여사를 비판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비대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또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과 이 당 간의 좀 뭐랄까요 밀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뇌관은 여전하다. 네. 그럼 한 위원장 측에서는 얻은 게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대통령과 소위 1대1 약간 이런 구도가 돼버렸으니까. 그렇죠. 소위 말하는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대결에서 미래 권력이 뭐 우위를 점했다. 예.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이 사퇴를 요구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를 거절을 했죠. 또 당내에서는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과거 김기현 전 대표한테 그랬던 것처럼 좀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사실 당내에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한 상황이에요.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친윤계의 좀 구심점이 약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네. 또 이 총선 앞두고 각 지역구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여러 도전장을 냈어요. 예. 그만큼 또 견제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이 그간 민주당은 또 한 위원장을 이 대통령의 윤석열 아바타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. 결과적으로 1년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이미지에서는 뭐 일부 벗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년의 그 전면전으로 치달았던 그 과정 자체가 약속 대련 아니냐, 네.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, 네. 뭐 이 정도 해석도 크게 호응을 얻지 않았지만 뭐 이준석 그렇죠. 지금 대표도 네. 말을 하고 있고요. 뭐 속된 말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. 그거에 뭐 대해서는 이런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. 그리고 그 파급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거는 당연히 민주당일 거니까 이걸 네. 굳이 뭐 뭐랄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리고 뭐 짜고 치는 약속 대련에- 고스톱이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양쪽 그렇죠. 다. 네. 그렇죠. 뭐 일부 한동훈 위원장의 뭐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크게 대통령실 이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. 크게 이제 당 여권 측면에서는 얻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. 이 방금 말한 이 약속 대련이라는 거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줄곧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다 짜여진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끝이 아닐 거다. 약속 대련 또 벌어질 거다.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이 좀 우세승으로 끝났지만 2차전, 3차전 계속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 이 주요 기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 앞서 말씀드렸듯 이 용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금 출마를 하는 만큼 대통령실 그리고
뭐 여권과의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다시 한 번 더 오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말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 그 사실상의 밀어주기 네. 그런 그 손 들어주기 요게 이제 또 그렇죠. 논란이었는데 갈등의 원인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공천 룰을 정해서 그 길을 터줬다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사적 공천, 예. 사천이라는 논란이 나왔었잖아요. 하지만 이걸 이제 공천, 이제 공적 공천으로 하는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예. 있는 게 이 사실 김경률 위원이 그 민주당 정책로 의원 지역구 서울 마포을 저희 네. 회사 있는 상암 바로 요 지역입니다. 예, 예. 네. 여기에 출마한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말했는데 네. 사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국민의힘 소속 그 김선동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. 네, 네. 그런데 어제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이 마포을은 전략 공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. 이게 뭐냐하면 그 공관 회의 결과 먼저 진행된 선거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는 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거죠. 예. 근데 이 마포을은 2008년 17대 총선에서 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변호사, 네네. 강용석 변호사가 당선된 이후에 18대부터 21대까지 모두 이제 민주당 뭐 손혜원 의원도 있었고 정청래 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.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도 볼 수 있네요. 그렇죠. 이제 네. 3번 연속, 4번 연속 이제 예. 진 거죠.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한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역구 여기도 19대부터 21대까지 모두 이제 민주당, 뭐 송영길 의원, 뭐 이제 이재명 의원까지, 이재명 네. 대표까지 당선된 곳이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이제 이가혁 기자가 짚어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 아무래도 뭐 3번, 4번 이렇게 연달아 패한 지역구라고 볼 수 있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기존에 거기 있던 지역위원장이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, 이 야권에 있는 그 의원들을 저격할 수 있는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. 뭐 이런 걸로 풀이가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약간 공식화되는, 그러니까 논란이 공식화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게 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네요. 전략 그렇죠. 공천이니까. 사실상 뭐 밀어주지 않더라도 뭐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음. 외부 인사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네. 이렇게 된 거죠.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공천 관련해서 신경전이 민주당도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 어제 또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. 네. 공관위원장이 경고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.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것 같긴 한데 네. 여야를 뭐 막론해서 더 음. 심해질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의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. 이런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처할 것이다라고 뭐 일종의 경고를 한 겁니다. 네. 뭐 실명을 언급한 건 아닌데 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 거기에 도전장을 낸 소위 친명계 인사들이 좀 지목이 되고 있어요. 예. 대표적인 게 이 윤영찬 의원 지역구 경기 성남 중원 여기에 이수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최근에 했거든요. 이 의원은 원래는 이 과거 이제 그 서대문 갑에서 1년 가까이 난 출마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오고 최근에 열흘 전쯤에 이제 서대문 갑 이제 출마한다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이곳이 또 민주당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목되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전략 공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를 바로 이제 갈아타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성남 중원인데 이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를 한 지역구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윤영찬 의원을 저격을 하는 발언들을 내놓은 거예요. 네. 네. 이 윤영찬 의원 가리켜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공격 수위를 높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은 그런 말은 좀 옹색하다.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나와서 나를 저격하는 건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수진 의원은 동작을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. 그렇죠.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. 그 간호사 출신. 네. 그리고 이제 이현주 전 의원 이제 국민의힘 탈당해서 지금은 뭐 여러 방송의 패널로도 또 지금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 많이 내고 있어 왔습니다. 그런데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걸로 보이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뭐 오늘 네. 입당한다 이 민주당으로. 네. 그런 것도 오늘 있던데요? 이재명 대표와 좀 비공개로 만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예. 곧바로 뭐 입당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네. 이 이현주 전 의원이 최근 이 김건희 여사 소위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저격수를 자처했었잖아요. 네, 네. 뭐 저희 JTBC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뭐 김건희 여사가 황후마마냐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 이번 정권과 뭐 대립각을 계속 세워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복당하는 게 어떻겠느냐, 민주당으로 다시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 전 의원도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거를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다는 것 자체가 좀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.
그 이전 의원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으로 이 경기도 광명을 해서 재선 2번이나 이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. 그렇죠. 당시 민주통합당이었죠. 그렇죠. 네네. 네. 소위 당시 또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당시 주류였던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측근들, 이 친문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어요.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러다가 뭐 바른정당 등등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 소속 이렇게 되는 여러 네. 당을 이제 오갔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또 친정인 민주당에 입당할 걸로 관측이 되고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 근데 뭐 워낙 지금까지 방송 패널로 나왔을 때 발언을 보면 민주당 쪽엔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민주당의 전신을 떠났던 사람인데 네. 민주당의 지금 현 당대표가 돌아오라라고 한 건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사실 제가 여기 방송 아침에 이제 출연하다가 이가혁 기자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. 나 같이 방송 못 하겠다. 사실과 다르지만 가정입니다. 네, 뛰쳐 나가서 저기 다른 방송 가서 네. 막 이가혁 기자가 저렇더라.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. 막 비판하면 다시 부르기 쉽지 않죠. 쉽지 엄청난 않잖아요.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. 그럼 다시 부르겠네요. 그러겠습니다. 네.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 그 민주당에 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해서는 소위 이 운동권과는 정치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.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운동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같이 다시 당을 하느냐, 그렇죠. 당에서 활동을 하느냐 이 맞득찮아하는 분들 있을 텐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복당을 한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, 뭐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치르고자 하는 만큼 뭐 정권에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세력들을 좀 규합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죠. 오늘 빠르면 오늘 오전에 네. 결론이 날 수 있겠군요.